그 사실은 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근로자로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 불연장이라고 하는 임원의 그 어떤 조건,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놀자 선생입니다. 저로서는 사직을 하게 되든 하지 않든 설사 또 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와 이제 협상을 해서 그 뭔가 좀 더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저로서는 이제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게 부당해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저는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둘째는 인사본부장은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계약 불연장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사가 임원이 맞는가? 임원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가? 궁금했던 겁니다. 셋째는 입사 당시에 저를 스카우트 하신 그 회장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계약서에도 작성해서 넣었던 5년 임기 보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건가? 뭐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확인하고 싶었죠. 노무사의 조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외견상으로는 회사에서 저를 대기 발령시킨 것이지 나가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저는 이사라고 불렸지만 법률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였기 때문에 근로자라서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면은 업무를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근로자라고 함은 회사의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회사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 자기가 정해진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 이건 근로자입니다. 임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 사실은 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근로자로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 불연장이라고 하는 임원의 그 어떤 조건,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명기된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기 보장 조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제가 부당하게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공고사직 당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게 싸움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법적인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서 제소를 하고 또 회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하고 또 회사에 맞서서 지루하고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제 손을 들어주고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타 부수로 발령내가지고 저를 무력화시키거나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또한 회사와 이러한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어쨌든 회사에 있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도 좋지 못한 평판이 이제 나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공고사직을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쉽게 그거를 거부하고 버틸 수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발령에 맞서서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하려면 엄청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노무사를 만나고 나오는 그때 저희 그러면 이미 뭐 기지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발표가 있은 뒤로부터 3개월 뒤 결국 저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백수가 되었었습니다. 네 번째로 향후 계획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은 50대가 간 넘어서 했었습니다. 다행히게도 그 이전 제조회사에서 사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회사의 자문 교수님이 힘써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광고업계,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광고업계로 돌아갔습니다. 한 3년 반쯤 이제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광고업계에서 잘 정착하고 이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 위로 있던 임원분들이 다 나가시고 저는 이제 임원 서열로 따져서는 넘버 3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뭐 별 문제가 없다면 관행상 이제 기획 제작 통틀어서 이제 최고위 임원이었던 제가 차기 대표로까지 앉게 되는 것을 예상해도 좋을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만했던 걸까요? 오랫동안 이제 광고의 주요 매체였던 TV나 신문, 잡지 같은 전통적인 매체가 쇠퇴하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이제 모바일이 광고 매체로 급성장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광고업계는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종류, 일하는 방식, 조직,
인적 자원, 수입 구조, 광고주의 관계까지 모든 게 무서울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디지털 부서와 우리 기획 부서 간의 업무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장님과 의견 충돌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기엔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전략 부서를 또 하나 만들어서 기획본부의 위상이 자꾸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부서와 기획부서 간에는 업무 영역이 겹치는 데다가 사장님이 그 시출 내기들만 구성된 그 신규 조직에다가 전략 기획을 주도하게 하시면서 제가 맡고 있던 이 기획 부서원들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들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이제 그런 조치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반발했는데, 그게 혁신을 거부하는 뭔가 수구적인 태도로 보였던가 봅니다. 일정 부분 이제 그래서 제가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미 굳히신 사장님의 결정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의 변화에 비협조적이고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해고 조치, 정확하게는 이제 권고사직이죠. 권고사직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통고받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저에게 사실 그다음 차기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영 노하우까지 알려주시던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지도 않고 뭔가 의견을 구하시지도 않고 말조차도 잘 걸질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마음이 멀어졌다고 결정적으로 느끼신 건 저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장님이 이제 마음이 떠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긴 해야 됐지만 이미 때가 늦었던 거죠.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 때 버텨봤자 별로 얻을 것도 없고 싸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전 직장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항도 하지 않고 사직을 바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또 재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2달째부터는 이제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3개월간의 급여는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위로금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군소리 없이 이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직은 이전 3번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타격이 컸습니다. 50이 넘었다는 나이 때문에 그 실직은 이전보다도 훨씬 강하게 저를 가격을 했고, 당시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제가 갖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은 거의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고, 매일 불면의 밤을 지새웠고,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깥을 쳐다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극복하게 된 과정이나 재취업 과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도 제가 있었던 이 실직에 대한 내용들을 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실직 얘기, 아픈 기억 소환하네. 어느 누가 있던 직장 잃고 나면 안 아프리. 의식 동아리 맡았다가 교사 임용 거부당해. 구조조정 치곤 이름 써느란 거 거부하고. 새벽기도 하다 보니 들려오는 음성 하나. 나는 이미 말했노라 사람을 사랑하라. 앞날은 모르겠다 내 이름을 쓰고 나와. 직원들의 우상되고 내 자신을 준 현실. 잘되면은 내 덕분에 못되면은 너 탓이래. 잘못 앉아 손들하길래 이번에도 내 손 번쩍. 남들 모두 예스 할 때 나는 고집 노라 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답했더니 융통성 부족인가 정치력 부재인가 영린을 건드렸네. 회사를 나가라네. 누구나 실직에는 뻐꾸기 우는 사연 줄줄 오라 통저로다. 실직은 아프다네. 그래도 이거 하나 가슴 속에 품고 산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아직은 살아있지.